네, 수영씨 안녕하세요. 왠지 뻘쭘하게 이렇게 말없이, 아니, 말만 하는 저를 보지 못하면서 보는,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본론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요. 파일은 제가 기본적으로 조금 준비를 해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일에다가 조금씩 써주시면 되는데, 정말 조금 준비를 했는데 클릭 소리가 다 나죠. 이게 음질이 좀 좋은 거라서 그 마이크가 지금 제가 들고 하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 준비했는 게 어, 여기까지 제가 썼어요. 여기까지 썼는데 이론 따라하기 설명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제가 살짝 아, 여기까지는 제가 고쳐 놓을게요. 여기서부터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일 여는 거에 대한 거는 따로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했는 1번 예제에서는 상품을 돋보이게 하는 거라서 이렇게 바꾸는 거를 할 거예요. 이미지가 원래 사이즈, 지금 사이즈는 이 정도 사이즈인데 요거 줄이는 거랑 그리고 이미지 선명하게 하고 색상 보정하는 거 그리고 아웃포커싱 넣는 거 거기까지 진행을 해서 이런 모습으로 토마토를 완성하는 거를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1번부터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헛소리 좀 많이 할 거예요. 아시겠지만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빼고 그냥 클릭하는 메뉴들만 정확하게 그냥 적어주시면 되고 제가 설명하는 이 말 중에서 조금 이런 거는 책의 독자들이 좀 알아야겠다 싶으신 거는 아래쪽에다 팁이라는 이름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더하기, 뭐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고요. 그런 거는 일단은 써놓고 제가 나중에 편집본 다 보니까 그때서 제가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수정해도 되고 추가해도 되니까 부담스럽게 안 하시고 그냥 클릭하는 것들 메뉴만 정확하게 타이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을 이렇게 판매자가 사진을 찍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해야 하는 작업은 색상 보정 중에서도 빛 보정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지 메뉴에 어드저스트먼트 메뉴 들어가 주시면은 여기 레벨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단축키로는 컨트롤 L. 자, 요 메뉴로 들어와 주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요 창에서 왼쪽 끝에 있는 까만색 삼각형은 색상이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을 오른쪽으로 옮겨주게 되면 진회색이 검정색이 되기 때문에 검정색의 범위가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화면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고요. 당연히 사진을 굉장히 밝게 찍었는 경우에는 이 삼각형을 움직여서 사진을 좀 어둡게 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하얀색으로 생겼어요. 이건 하얀색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여기 끝에 있는 게 하얀색인데 지금 보면 이렇게 쭉 삐죽 올라와 있는 이유는 여기 위쪽에 있는 하늘 부분이 하늘색이 좀 하얀색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색깔이 나와 있어요. 여기를 안쪽으로 잡아 당겨주면 당연히 화면은 밝아지게 됩니다. 자, 가운데 삼각형은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겠네요. 유추를 해보게 되면 왼쪽으로 잡아 당기면은 중간 색깔이에요. 중간 색깔이 검정색으로 가기 때문에 화면이 전체적으로 고루 톤이 맞춰지게 돼요. 사진 조금 밝게 찍은 경우에는 색상을 고루 맞춰주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이렇게 가져가서 화면을 균등한 색상의 범위로 좀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사진을 조금 어둡게 찍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가져가서 화면을 조금 반대로 설명했네요. 사진을 밝게 찍은 거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색깔을 밝은 색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져가고 사진 어둡게 찍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가져가가지고 어두운 색깔을 하얀 색깔을 좀 더 어둡게 만들어주게 되죠. 근데 밝은 사진들이 조금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어두운 사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사진에 따라서 바뀌면 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삼각형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간단하게 뭐 까만색 삼각형은 검정색을 딱 뭐라고 그래야 되지? 아무튼 뭐 정리해서 적어주시기 바래요. 숫자만 적어주셔도 돼요. 이런 거 설명 쓰기 어려우시면. 자, 일단 이렇게 균등한 색깔의 범위로 좀 조절을 해줄게요. 고루고루 맞춰줘야 되죠. 저도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가지고.
네, 이 정도로 숫자는 이렇게 적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OK 버튼 누르시면 전 단계 한번 확인했다가 지금 단계 확인하면은 전체적으로 좀 고루 색깔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자, 이 다음부터는요, 뭐냐면 색상 보정을 했기 때문에 채도와 밝기, 좀 더 밝은 곳은 조금 더 밝게, 어두운 곳은 어둡게 해서 얘의 색상을 좀 더 선명하게 바꾸는 기능. 요거는 이미지에 어드저스트먼트 들어가면 커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커브는 이렇게 생겼는데, 커브는 그냥 S라인을 그려준다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숫자를 위쪽으로 조금 올려주면은 좀 많이 밝아지죠. 자, 뭐 화면에 모니터 색깔 보면서 하면 되고, 왼쪽에 있는 색깔은 조금 밑으로 다운 시켜가지고 색상을 조금 더 선명하게, 아까 전이랑 조금 많이 다르죠. 자, 이렇게 잡아 당겨주면 되고, 이런 점들은 지우실 때는 누르고 딜리트 키 누르면 된다라고 해서 팁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누르고 잘못 누르면 점이 이렇게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 점들은 삭제하실 때는 누르고 딜리트, 누르고 딜리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OK 버튼 누르시면은 전에 화면은 이렇게 생겼었는데 지금 화면은 이렇게 생겼죠. 색상을 좀 더 살아난다는 그런 기분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이제는 선명하게 만드는 건데요. 사진 자체, 지금 좀 전에는 색상을 선명하게 만들었다면 상품 자체가 좀 더 외곽선이 뚜렷하게 만들기 위한 기능이에요. 그거는 필터라는 기능을 사용하는데, 필터 메뉴에 가면 샤프펜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똑똑한 샤프펜, 스마트 샤프펜이라는 걸 사용해 주시는데, 이 스마트 샤프펜은 사용하는 이유가 누르면은 비포가 되고 떼면은 애프터가 돼요. 누르면 비포, 떼면 애프터.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른 상태에서 전 화면을 확인할 수 있고, 떼면은 이 필터로 해서 샤픈을 넣었을 때 이 사진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가 있어요. 좀 더 정말 선명해지죠.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대로 수치는 이렇게 적어 주셔가지고 OK 버튼 눌러주시면은, 자, 사진이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사진을 조금 크게 해서 확대를 해보면은 요 정도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서 비포가 요랬고 애프터가 이렇게 됩니다. 사진이 정말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상품 페이지이기 때문에 상품을 강점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사용했던 그 메뉴들을 사용해가지고 상품의 선명도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진 보정의 기초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되셨다면 아웃포커싱 작업을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레이어 패널에서 여기 있는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하나를 복제를 해가지고 위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복제했는 똑같은 사진에다가 필터에 블러, 그 중에서도 가우시안 블러라는 걸 사용해 주시는 게 편하신데, 가우시안 블러는 가장 쓰기 편한, 네, 이렇게 뿌옇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자, 이렇게 수치를 한 요 정도 적당하게, 너무 많이 합성한 것처럼 느껴지면 안 되니까 그냥 뒤쪽에 있는 밭은 뒤에 있다, 선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상품을 좀 더 도드라지게 보여야 된다 라는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값을 사용해 주고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네요. OK 누르시고 나서 지금 이제 상품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상품 부분은 잘 보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조금 지금 만들어진 블러 처리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 자, 여기 밑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 버튼을 눌러가지고 브러쉬로 브러쉬 크기,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키 누르시거나 상단에 있는 요 옵션 버튼, 오른쪽 마우스키를 설명해 주시기 편할 거고요. 마우스 크기는 크게 500 정도로, 500보다 좀 더 쳐야겠네요. 1000 해서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마우스 모양 동그라미로 나오고요. 자, 상품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상품에만 이렇게 색칠을 해줘요. 마찬가지로 다시 조금 오른쪽 마우스키 눌러서 조금 줄인 다음에 한 100 정도로 줄여주셔가지고 여기 쇠사슬 있는데도 마우스로 조금 미세하게 긁어줘요. 선명하게 보여야 되니까. 이런 데는, 네, 이렇게까지 작업해 주시면은 얘가 있고 없고 이런 차이가 확연하게 있죠.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 오퍼시티 100으로 하고 해야 돼요.
다시 이거 방송사고니까 네, 이런 건 책에 쓰시면 안 됩니다. 1000하고 100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마스크 씌우고 마우스로 이렇게 블러 처리한다라는 거 이렇게 지워진다는 걸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이미지를 리사이징 하는 걸 할 건데, 이미지 리사이징은 지금 현재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라는 메뉴를 눌러보면 현재 사이즈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미지 사이즈는 지금 우리 상품 페이지에 쓰기에는 굉장히 큽니다. 보통 상품 페이지는 넓어봐야 900에서 1000 사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진을 조금 줄여놓는 게 좋습니다. 상품 페이지에 바로 쓰시기 위해서 줄이는 게 좋죠. 자, 이때는 너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줄이게 되면 사진이 픽셀이 깨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1728로 되어 있으니까 500 줄여가지고 1200으로 한번 줄였다가 다시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700, 그 다음 다시 700 정도까지 줄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높이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높이는 잘라서 써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비 700까지 줄이는 걸 알려주시면 되고, 당연히 너비가 넓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단계를 조금 많이 가져가서 줄여야겠죠.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섹션 1번에 있는 상품 사진 촬영 직후 사용하는 기능 모음이라는 거, 요거는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해야겠네요. 세이브 에즈 해가지고 사진 보정 완성이라고 pst 파일로 제가 저장해 둘게요. 네. 자, 요게 섹션 1번이었고요. 섹션 2번은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섹션 2번은 로고 지우기 예제인데요. 자, 화면에 지금처럼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로고라든지 아니면은 좀 잡티 같은 것들 그런 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한 번에 지우는 간단한 방법인데요. 자, 화면을 100%로 확대해 줍니다 라고 해서 요거 왼쪽에 있는 돋보기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라고 설명을 1번으로 해서 파일을 열고 100%로 더블 클릭해서 사이즈를 키워줍니다 라고 얘기를 먼저 써주세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도구 중에서 패치 툴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가지고 마우스로 내가 잡티라고 생각하는 영역을 마우스로 선택 범위를 잘 잡아줍니다. 클릭해서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원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그런 다음 내가 복제하고 싶은 부분을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서 위치를 이동해 주는 거예요. 그럼 깨끗해졌죠. 선택은 컨트롤 T. 자, 이런 잡티가 조금 더 보인다면 조금 더 선택을 해가지고 옆으로 또 옮겨주면은 이렇게 없어지죠. 자, 마찬가지로 밑에도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로 선택 범위를 잘 잡아주고 옮겨주는 거예요. 짠! 이렇게 깨끗해지죠. 그리고 나서는 뭐 내가 원하는 로고가 있다면 여기에다가 로고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번 예제는 되게 쉽게 끝나죠. 자, 다음에 섹션 3번은요. 인물 보정하기인데 얘가 조금 내용이 많아요. 자, 사진은 이렇게 보정이 되기 전에 사진이 있습니다. 이 보정이 되기 전에 사람 사진에 보면은 수정할 부분이 머리카락 이렇게 날리고 있는 부분, 그리고 얼굴을 조금 더 줄이는 것과 그리고 피부를 좀 더 매끄럽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자, 그래서 저만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는 왼쪽에 보시면 브러쉬 가지고 배경 같은 경우에는 단색일 때는 브러쉬를 지워주시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자, 브러쉬 툴을 선택한 다음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키 눌러서 브러쉬 크기를 300 정도로 줄여줍니다. 그런 다음 Alt키를 누른 상태로 배경에 있는 색깔 부분 중에서 여기 정도를 딸깍 눌러주면은 정경색이 방금 눌렀던 색깔로 이렇게 바뀝니다.
브러쉬 크기를 100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100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마우스로 머리카락 이렇게 삭제해야 되는 부분을 마우스로 이렇게 긁어주세요. 자, 이 정도 내려왔으면 색깔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배경 색깔이 조금 다르죠. 그럴 때는 다시 Alt키 눌러가지고 색깔 다시 한번 찍어서 덮어주고, 다시 한번 찍어서 덮어주고, 사진에 신경 쓰지 말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수 있게 경계선 부분을 좀 더 매끄럽게 브러쉬 큰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브러쉬 크기 175로 하라고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게 낫겠네요. 저도 죄송해요. 이게 확정하고 자꾸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브러쉬 크기를 175로 설정합니다 라고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매끄럽게 전체적으로 다 지워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보면 느껴지겠지만 지금 원본 사람 사진의 뒤쪽에 이렇게 빛 바른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죠. 이러면 합성한 게 느낌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히스토리 브러쉬를 쓰는 거예요. 히스토리 브러쉬는 내가 처음 불러왔던 사진으로 히스토리를 하겠다는 건데, 여기 있는 오픈이라는 곳 앞쪽에 작은 사각형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준 다음에 히스토리 브러쉬의 마우스 크기 오른쪽 마우스키 눌러서 80으로 설정해주고, 내가 되살려야 되는 부분, 원래 머리카락 나타나야 되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에 마우스로 이렇게 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사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렇게 내가 다시 살려놔야 되는 사진 부분 이렇게 해주면은 삭제했다가 다시 살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까지만 해주면은 배경 부분을 깔끔하게 바꾸는 거, 깔끔하게 지우는 게 끝나요. 그죠? 배경이 조금 달랐을 때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처리해주면 좋고, 만약에 머리카락을 메꿔야 된다. 그럴 때는 자, 왼쪽에 있는 도장 툴을 누르고 Alt 키를 눌러서 복제할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긁어주면은 복제를 할 수가 있죠. 옆쪽 부분을 잘 긁어줘서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이렇게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피부 보정을 할 건데 얼룩덜룩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능을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좀 전에 배웠던 패치 툴 있죠. 패치 툴로 조금 매끄럽지 않은 얼굴 부분을 마우스로 선택 범위 잡은 다음에 피부 이식할 부분을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돼요. 매끄럽지 않은 피부 부분은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주면 되죠. 이러면 잡티 같은 것들을 쉽게 없앨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밝게 만들 건데요. 밝게 만들 때는 다치 툴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치 툴 마우스 브러쉬의 크기는요, 한 150으로 조정을 해놓고, 위에 익스포저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다가 15%,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밝게 해줘야 되는 곳에 마우스로 이렇게 한 번만 클릭해서 한 번에 왔다 갔다 한다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밝아졌죠? 네, 이렇게 해주고 나서 피부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드는 기능으로 올가미 툴로 마우스로 부드럽게 피부를 보정하기 위해서 마우스로 선택 범위를 잡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오른쪽 마우스키 눌러서 위에서 세 번째 있는 패더 눌러주시고, 패더 값에다가는 10픽셀 OK 버튼 누르면 끝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다음에 필터에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피부가 매끈해지죠. 비포 애프터를 볼 수 있어요. 비포 애프터. 자, 레디어스 5는 좀 크네요. 3 오케이. 자, 선택 영역 해제해 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부가 보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수치는 조금씩 조정을 하면서 바꿔보는 게 좋습니다. 피부가 조금 자연스럽지 않다고 하면 조금 더 바꿔준, 좀 숫자를 낮춰주는 것도 괜찮아요. 좀 더 낮춰볼까요? 좀 자연스럽지가 않아 보여서.
조금 더 자연스럽죠.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원래 서페이스 블러라는 걸 써주는데 이거는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서페이스 블러를 쓰기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얼굴 여기 턱을 조금 깎아주고 머리를 조금 줄여줄 거예요. 그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터에서 리퀴파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건데 내가 움직이고 싶은 부분은 얼굴을 깎아주고 그리고 그대로 놔두고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는 왼쪽에 있는 요 붓으로 해가지고 멈추지 않게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켜줄 건데 오른쪽에 먼저 요거부터 요 필터의 리퀴파이를 열어주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어드밴스드 모드란 데 체크를 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에 있는 요 메뉴를 눌러가지고 고정해야 되는 부분 배경은 손대면 안 되고 자 밑에 있는 이런 부분은 손대면 안 되니까 마우스로 빨간색 영역을 잡아주라고 설명으로 적어주시고요. 내가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만약에 배경이 있으면 배경 움직이지 않아야 되면 이렇게 배경 부분에 마우스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미리 색칠을 해놓으면 되죠.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 손가락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브러쉬 사이즈 오른쪽에서 크게 해줄 겁니다. 브러쉬 사이즈는 대충 600으로 그리고 나서 멀리서부터 조금씩 깎아가야 돼요. 600 너무 많이 했네요. 300으로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미세하게 조금씩 안으로 위에 조금 더 칠해야겠죠? 여기까지 칠하라고 해주세요. 외곽선 부분을 한다라고 해주고 브러쉬 사이즈 200으로 조금씩 미세하게 머리는 크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쇼핑몰에서 그래서 미세하게 조정해주고 이런 턱 부분 조정할 때는 브러쉬 사이즈를 250으로 조정을 해줘서 턱보다 조금 더 큰 브러쉬를 사용해가지고 위로 좀 더 매끄럽게 해줘야죠. 코는 좀 더 오똑하게 그리고 눈매는 브러쉬를 한 20 정도로 줄여가지고 여기를 눈매를 조금 더 잡아 당겨가지고 좀 더 늘어나게 해서 눈꼬리 부분 뭐 눈을 더 크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쓰고 싶다면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브러쉬 사이즈를 눈보다 조금 더 크게 100 정도 하면 되겠네요. 눈 부분에 위쪽 부분에 십자가를 두고 위로 조금 더 들어주고 마찬가지로 조금 아래로 내려주고 이렇게 잡아 당겨주면 돼요. 자 OK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성형 수술이 완성이 됐어요. 컨트롤 Z 하면 이렇게 생겼고요. 다시 비포 애프터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확실히 다르죠. 뭐 그래요. 그쪽이 매끄럽지 않아서 조금 수정을 해줄게요. 수영씨도 같이 한번 따라 하면서 해보세요. 됐네요. 네, 요렇게 해주는 것까지 설명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성으로 제가 저장을 할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먼저 책으로 한번 작성 한번 해주세요.